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로 아스팔트 도로도 한껏 달아오릅니다. 반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양산까지 활짝 편 모습이 한여름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5월밖에 안 됐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고 반팔을 입고 나왔는데도 피부가 따가울 정도예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곳곳에서 이른 더위 식히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물놀이장에는 뜨거운 열기를 식히려는 인파로 북새통이고 점심시간 냉면집 매출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더울 땐 시원한 냉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1.2도를 기록한 가운데 영덕 29.6도, 포항 27.6도로 평년보다 5, 6도가량 높았습니다. 포항 기상대는 맑은 날씨와 건조한 대기의 영향으로 경주와 대구, 영천 등 내륙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재취항한 포항 김포 노선의 탑승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공무원들에게 직접 탑승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할인요금 적용 시 주중요금이 5만 원이고 주차료가 들지 않아 KTX 이용 때보다 싸다는 점과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이 40분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 김포 노선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항공사와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6일까지 포항 김포 노선 탑승률은 40%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대구시와 경상북도 방문단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방문단은 오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한 뒤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달빛동맹을 강화하고 동서화합을 다지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월성원전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한다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한수원과 산자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추가 건설 허가 신청을 냈다며 이는 경주에 고준위 핵폐기물 방패장을 짓지 않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명백한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원자력 관계시설로 취급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 2 일반산업단지 강림중공업에서 공장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소방서장과 경찰서장, 교육장 등 10여 개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뉴얼에 따라 우선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한 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강평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헬기 1대와 소방차 7대, 구급차 5대, 급식차 1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경북에서는 대구대학교에서 처음 개소식을 갖고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과 창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일자리 정보는 물론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1, 2학년 때부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인문계 전공자의 융합교육도 확대 제공받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에는 대구대 외에 동국대와 한동대, 고미대 등 3개 대학에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묵호와 울릉도르로 가는 여객선 시스타 7호가 최근 고장이 잦은 가운데 설령이 21년으로 노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포빌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타 7호는 어제와 지난 8일 승객 900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갑자기 엔진 결함과 기름 유출로 예인돼 승객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시스타치로는 1996년 4월에 취항한 설령 21년 된 여객선으로 20년이 지나 매년 정기 검사를 받는 등 노후 선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후포 울릉 노선에 투입된 JH 페리의 시플라워호는 새 여객선이고 1995년 건조된 포항 울릉 노선의 선플라워호 역시 노후 선박으로 분류돼 대저해운이 새 여객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고 고용 인원도 감소해서 철강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의 1분기 생산액은 2조 7,6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8% 감소했고 수출은 37.1% 줄어든 6억 883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포항공단 내 고용 인원도 15,031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무려 945명이 감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경북의 한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에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심 전 의원 측은 뇌물로 받은 돈은 4,5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제211회 임시회를 열어 6,500억 원 규모의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예산은 1회 추경 6,502억 원과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62억 원 등입니다. 특히 원전 추가 건설에 따라 8개 대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울진군 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이 제출된 예산안 143억 원 가운데 의료진을 위한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구입 10억 원만 삭감하고 133억 원 전액을 확정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구룡포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대게였고 나머지는 문어와 전복, 우렁쉥이 등이었는데 포항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도 정부와 마을 운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351곳의 정부와 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정부와 마을 운영 실적 70% 등으로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